시작됐나요?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매일 8시에, 매일 8시 아니지? 매주 8시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저희는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다, 세다. 여기는 임쌤. 저는 전함쌤. 저는 국밥쌤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수요일 어김없이 8시에 돌아온 저희 입시 Q&A 시간, 세상에 나쁜 학생은 없답니다. 원래 질문을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모니터링을 내내 해보니까요, 바로바로 안 올려주시면서 좀 뜸을 들이시고 다들 낯설어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되게 편안한 입시 좌담회 시간이고, 어머님들이랑 사실 학부모님들이랑 저희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수다를 떨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근황 토크라든지 뭐 자세한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인사들도 좀 나누고 하죠. 선생님, 요즘에 뭐 어떤 근황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그 근황에 앞서가지고서 네. 그러니까 방금 자람쌤이 말씀하시던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어머님들 이거 그냥 그 저기 지금 세나학 밑에 요 보면은 10분 컨설팅 설문 링크라고 있거든요. 10분 컨설팅을 하는데 10,000원이나 받아 먹어요. 근데 이거를 10,000원이나 받는 거를 여기다가 질문하면 공짜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정말 편안하게 저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 오늘 왜 이런 뭐 그러니까 패션 코드냐? 그리고 그냥 뭐 지금 이제 우리 애가 오늘 시험 봤는데 멘탈이 좀 약간 털렸는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 지금 이제 원서 접수를 했는데 원서 접수하면은 특징들이 애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하죠. 왜 이렇게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왜 다 상황임에도 수능 걸었어? 불구하고 이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수능 최저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이것들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네.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네. 마음껏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지금 사실 뭐 공개적인 장소라서 어머님들이 좀 질문하시기를 매번 주저하시고, 맞아요. 아니면 50분 이후에 들어오셔서 질문 못했는데 앞부분을 놓쳤어요. 다시 보기는 물론 되지만 우리 국밥쌤이 말씀하셨듯이 10분 컨설팅은 10,000원이지만 지금 질문하시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질문하시고, 저번에 저희 어떤 학생이 댓글 하나 달았는데 국밥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 20분, 30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길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선생님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과학 27점을 시험을, 맞다고. 네, 그 친구 원래 60점 이하로 맞던 친구인데 G모 고등학교, 개모 고등학교, 네. 개모 고등학교 사례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사례죠. 선생님이 저번 주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학생이 동기부여가 정말 제대로 됐나 봐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런 사소한 말에도 저희가 늘 귀 기울이고 있고, 어머님들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네. 되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답변할 자신이 있어요. 뭐 대치동 다니는데 맛집이 어디냐? 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맛집도 알려드릴 자신 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질문 중에서 막 제가 한 1시간 동안 그냥 연애 상담만 울고 있는 애를 붙잡고 연애 상담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든지 간에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네. 어머님들은 아셔요. 어떤 걸 이런 말씀드려보세요. 네, 어떤 거요? 아니 진로가 뭐냐라고 네. 저희 그 상담지 보면은 맨 네. 처음에 진로랑 목표를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진로를 딱 물어봤는데 애가 전교 3등 안에 드는 애인데 얘가 전 타투이스트요 라고 어머님도 배치요? 계시는데 배치 아니, 학생이에요? 얘는 강남 있을 때 네. 학생인데 와 그래가지고서 순간 저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정말 네.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의 연봉이랑 네. 그리고 타투이스트랑 정말 우리가 학업이랑 좀 약간 연관 있는 거 이런 거를 정말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약간 학술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좀 약간 답변을 되게 1시간 동안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괜찮으니까 맞아요. 정말 편안하게 정말 궁금한 거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토크 하나요? 근황 토크 좀 할까요? 네. 저희 이렇게 근황 토크. 하나 하나. 던지면 답이 길어. 끝나질 않아. 저번에 보니까 1시간 반 하셨던데. 네, 그렇죠. 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불도저 같으세요. 네. 그리고 옷을 좀 왜 이렇게 입었나 아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끼리 나온 질문인데 네. 제가 원래 좀
그래도 이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하면 좀 반짝이는 옷도 좀 입고 형광색도 좀 입고 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되게 겨울같이 입었네요. 이래서 근데 제가 요즘에 염증이 여기저기 많아서 아이고. 네, 이게 급성 충농증이 왔는데 이게 다른 친구가 발견을 해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septek에도 저랑 이제 같이 학생부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염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계속 잡고 있는데 선생님 그거 부비동염 같은데요 라고 어렴풋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오한과 발열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완전 나간 상태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비동염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성 축농증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관찰을 많이 하고 애정을 가지고 좀 보고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좀 찾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생기부가 내용이 풍부해지겠구나. 그럼 내용도 네. 그런 내용도 사실 세특에 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염증 그럼요. 관련된 건데 염증을 우리가 그걸 낫게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저를 생체 실험하고 있더라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이거 근데 진짜 좀 약간 좋은 포인트예요. 저는 그 생기부에 항상 네. 이렇게 네.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도 좋고 옛날 것들 고전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진짜로 내 주변에 있는 염증 이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이런 것들 되게 깊게 주변의 가져가고. 염증. 네. 이래서 막 예전에 되게 고전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꼭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약간 적용을 좋네요. 어떻게 할지 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현재적이에요. 네. 컨설팅을 하는 선생님이 부비동염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탐구를 하려는 저는 이런 거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알고 내가 생기부에 포함한 내용 말고 또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뭐 생기부 기반 면접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걸 잘 공부를 해나가고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합쳐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면접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면접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 동료를 저희가 많이 했더니 올라오고 있는데 근황 토크 마저 하기로 한 거는 그렇죠. 일단 하긴 해야죠. 맞춰보고 맞춰보고 질문 올려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네. 해결을 해드릴게요. 저희 뭐 아까 사진 하나 준비하셨던데요. 굉장히 근데 깜찍한 이거 사진이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올라와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만져볼게요. 네. 그냥 진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 근황은 그냥 저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이거 보여드려야 선생님이 되는데 밤마다 이게 생기부 보시고 면접 준비도 하시고 뭐 자기소개서 최근에 이제 자기소개서 마무리도 하셔야 되니까 친구들 그거도 하시고 맞아요. 하시면서 결국은 눈이 빨개지시면서 이렇게 오신 게 무슨 요인이 있냐 그러면서도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일의 원동력이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원동력이 뭘까요? 그 사진이 지금 올라가면 딱 그게 답변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될것 같으면 예. 바로 지금 네. 질의응답 많이 올라와서 지금 네. 흥분되는데 좀 답변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네, 흥분이 되셔서 흥분에 가라앉히고 사진이 안 올라오면 사진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 밴드에 올리셔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될 것 같으면 저희 네, 지금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요. 그냥 디즈니 공주님이에요. 근데 네네네. 이 하관이 너무 비슷해. 다음 보여드릴게요. 누구 딸? 미니구나. 네.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요. 선생님 사진 떴어요. 사진 친구. 떴어요. 네, 사진 떴나요? 네. 이게 아침에 제가 이제 7시에서 11시까지 이제 육아를 하거든요. 네. 그럼 딱 이제 일어나자마자 네. 일단은 일단 교감을 좀 약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교감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하는데. 눈을 보고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를 눈빛과 일단은 말로 일단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유를 먹인 다음에 트림을 시키고 나서 이제 패션쇼를 해요.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 이렇게 사진을 네. 우리 친구의 이렇게 네. 예쁘게 입혀주고 사진 찍으시는구나. 너무 귀엽네. 네, 제 근황은 사실 네. 저거 하나로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네. 요새 막 일할 때 같은 경우에도 이 네. 아이의 입에 무기농이 아닌 유기농을 넣겠다라는 이 마인드 하나
잠을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못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안 주무시는 거. 이거 그렇죠. 잠이 안 오지. 팔볼 칠까봐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딸 자랑 한번 하자면은 그저께 얘가 지금 생후 38일 됐는데 네, 영재예요? 5시간 천재예요? 40분 통장을 잤어요. 오, 이거- 착하네. 이 아기를 낳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건데 네. 그리고 어저께 30분 자꾸 저한테 전에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맞아.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시간 40분에 3시간 네. 통잠을 잤단 거. 이 정도면은 수면 영재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영재고 준비 중입니다. 네, 잠도 네. 잘 자는 영재. 네, 저희 한번 이제 키워보면서 생각하면서 네. 실제로 라이브로 이 친구 한번 해보죠. 아, 네. 케이스로. 케이스. 인생 컨설팅 거의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우리 그때 그 영화 있잖아요. 네. 통으로 키우는 거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댓글도 다들 귀엽다고 난리. 너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네, 난리 났네요. 팬클럽 생겼네. 너무 좋아요. 내일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밴드가 사진으로 풍부해지겠습니다. 예, 본격 육아 토크였고요. 저희 정리 좀 해보고요. 네.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요. 저희 준비했던 내용대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고1, 2, 3 어머님들 다 같이 함께 보시는 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 이 동네 어머님들도 그렇고 스카이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학생부 확인하는 면접들, 뭐 이런 것들은 생기부 확인 면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학원은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나 혼자 준비할 수 있는지, 엄마랑 하면 되는지, 엄마랑 하면 되는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국밥쌤이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사실은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네. 제가 준비했던 게 좀 대부분 답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금 약간 답변을 하려고 하냐면은 네. 사실 재지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 재지문 면접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로 하는 좀 약간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글을 분석해서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요 해석하라는 것을 해석해가지고 말로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분석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말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재지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가 없어져서 이제 스카이만 있잖아요. 맞아요, 스카이만 서울대 있어요. 이제 연대 이제 고대밖에 없어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무슨 사례까지 하면서 어떻게 막 이런 거를 막 답변을 막 이걸 맞아요. 분석 재시문 분석 이런 것까지는 오늘 힘들고 네. 그냥 재시문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혁기 쌤께서 이제 임쌤께서 이제 답변을 좀 약간 해주실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학생부 기반 이제 요 면접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그 이승민님이 질문해 주신 거는 네. 면접 준비는 어느 정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위 면접이 재시문 면접 관련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임쌤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조금 수능 최저 충족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면접에 다 투자를 할지 아니면 수능도 좀 봐야 될지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면접 준비하는 거는 일찍 준비하면 좋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면접을 늦게 준비한 학생들은 조금 자신감이 있어 해요, 사실. 근데 막상 이거는 말로 하는 시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푸는 거는 학생들 잘 풀어요. 잘 푸는데 말이랑 이 푸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파이널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사실 저는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는지 그것까지 판단을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다가 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지난번에 그 논술 준비할 때도 되게 네. 좀 약간 시간 딱 끊어서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저는 주말에 3시간 이상씩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정한 주에 내가 언제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진짜 계속 밀리는데
생각보다 스카이 이 기출 면접을 보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아까 고대 연대 하면은 연대가 엄청 어렵죠. 맞아요. 연도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런 어려운 면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일주일에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 주 2회는 분석하고 이것을 면접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꼭 녹화를 한 다음에 녹화한 거를 맞아요. 복기를 해보고 맞아요. 대본을 써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얘기해보는 거 저는 이 연습까지 최소 주 2회는 해야지만이 사실은 재시문 면접에서 좀 약간 승산이 있다고 봐요.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그냥 풀면은 풀리긴 풀리거든요. 네. 근데 제한 시간이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도. 근데 서울대는 거의 뭐 네. 45분으로 조금 널널한 편이긴 한데 연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풀 수는 있는데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촉박한 상황에서 푸는 연습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네. 꼭 무조건 시간을 잡고 푸시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준비하시려면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답변이 되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YJ 안님, 생기부 면접을 준비하는데 뭘 챙겨봐야 될까요? 예상 질문을 준비해 보라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네. 답변하기 전에 그래서 네. 이승빈 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서 1차 네. 합격도 모르는데 준비하려니 막막합니다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1차 합격하기 전부터 저는 네. 루틴하게 매주 좀 약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좀 네. 첨언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기부 면접. 네. 생기부 면접 저번 주에도 수업을 한 2개 정도 했는데 요거 좀 약간 감동적이게 제가 예전에 고입을 지도했던 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따가 이 두 걸씩으로 얘기를 할게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사실 원칙으로 가져가도 면접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데 네. 그거를 잘 못했던 그 고입을 했던 외고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고입 당시에 고입을 준비했을 당시에. 네, 그 친구가 요번에 그러니까 1, 2학년 때 그 성적을 좀 약간 죽쓰다가 네. 고2 2학기부터 해가지고서 고3 때까지 성적을 엄청 올려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고대부터 쭉 이렇게 쓰는 이제 이런 친구가 됐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면접 경험이 있으니까 아직도 좀 약간 자신감이 없지는 않을지 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약간 자기가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든지 질문에서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질문을 대답하다가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해가지고서 결국은 좀 약간 의사소통 능력의 허점을 또 보여주진 않을지 이런 걸 걱정했는데 와, 이 친구가 와서 면접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울컥까지 좀 약간 했었는데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뭘 했는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써주신 거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학생부에서 요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얼마나 내 이야기 스토리를 좀 약간 그 선생님이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 쓰는 거라고 하면은 면접 같은 경우는 너 그거 진짜 했어? 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했다라는 거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솔직히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은 제 체감상으로도 면접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이 꽤 좋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러니까 면접은 영향력이 꽤나 있고 준비를 이것도 일주일에 최소 저는 2번 이상은 준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오래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면접 그 질문 뽑는 시간 한 20분 정도 그리고 나가지고서 면접을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 30분 그거 촬영하고 네. 그 촬영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한 거 30분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시 복귀해가지고서 답변을 보완한 거 다시 찍는 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지라 그리고 이걸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접을 지금 제가 답변한 것처럼 하잖아요. 네. 이런 빵점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 질문이 생기부 면접을 준비하는데 네. 그러니까 뭘 챙겨봐야 하나요? 예상 질문을 준비해 보려는데 막막해요라고 해서 네. 예상 질문을 만드는 법을 답변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이것저것 딴 얘기라고 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 네, 예. 자, 네.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이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네. 예상 질문이 어떻게 뽑는지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예상 질문은 어차피 이거는 활동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그 생기부 내에 있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물어보고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꼬리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네. 막 무슨 너를 막 사물로 표현해봐라 요새 그런 거 안 나와요. 어쨌든 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 활동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궁금해요.
그래서 네 가지요. 네, 오늘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가지고서 자료를 요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어떤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 거냐면은 네. 요것도 팁인데 각 이제 교육청들에서 네. 그 교육청의 그 지역에서 했던 학생들의 면접 우수 네. 사례들을 뽑아가지고서 제시문이랑 학생부 둘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복귀했던 걸 올려주거든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파일을 일단은 좀 이따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질문들의 이제 경향성을 보면은 한 활동에 대해서 한 4가지. 첫 번째는 너 그 활동 왜 했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가 그냥 이 활동 학교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첫 번째 물어봐요. 계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 그 활동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뭘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보고 세 번째는 네 역할이 뭐였냐.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흘러 이렇게 그 활동에 대한 자랑을 그래 너 뭐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물어보고 네 번째는 거기에서 배운 점과 혹은 그 활동에 대한 네 의견 요 4가지를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을 쫙 뽑아서 거기만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진로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준비할 때 왜 했나? 내 진로에서 왜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한 자기 진로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답변을 준비하다 보면 요 준비되는 그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계속 선명해지는데 답변할 때 이제 그 키워드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나오는 이제 질문들 있잖아요. 뭐 네. 지원 동기라든지 뭐 학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것들은 여기 이제 질문 리스트에 보면 있고 나머지 학생부에 관련된 걸 어떻게 뽑냐에 대해서는 아까 그 4가지 계기 뭘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그리고 네 역할 뭐였냐? 그리고 느낀 점 및 거기에 대한 네 의견 얘기해봐라. 요거 위주로 뽑아주셔가지고서 답변 준비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에 대해 가지고서 그 틀을 벗어나게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에서 막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상에 반대되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까지 뽑기에는 사실은 조금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맨 처음에 준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은 좀 약간 막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학생부 확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그 학생부가 진짜 네 얘기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 면접이 한 95%를 이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면접 그 질문을 뽑고 준비하는 게 일단 맞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짜 단기간에 이게 준비한다고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기간 결국은 준비하게 되면 학생들이 내용을 암기하고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암기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국밥쌤이 얘기하시길래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말하기보다 중요한 건 제가 면접을 지도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듣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라고 하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굉장히 쫄린단 말이에요. 저희 말로 떨린단 말이죠. 쫄리고 그렇죠. 말도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준비했던 것을 충분히 잘 이야기하고 나왔다 정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YJ 안님까지 저희가 질문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 김SG님 질문입니다. 충남대랑 단대 면접이 있는데요. 약대를 썼어요. 대부분 어떤 질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것도 그냥 네. 좀 답변을 네. 좀 말 좀 그만해야 돼요. 아니. 제가 준비하는 거 봤어요. 아니 끊으려는 게 아니라 어.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아까랑 맥락이 네. 비슷한 질문이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의 그 다소간의 지문이나 이런 사고력을 묻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대나 의대 이런 학교들의 그러니까 예시 질문을 보려면은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각 학교에 대해 가지고서 기출 문제라고 치면은 못 찾을 수 있는데 네. 각 학교에 이제 입학처에 들어가 가지고서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치면은 그 학교의 면접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약간 그 우수 답변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질문만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일단은 풀어보시는 거를 일단 권장하고요. 네. 이따가 제가 그 올려드리는 자료에 네. 해당 학교들 예상 질문이랑 답변들이 다 웬만한 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론들을 좀 약간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요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니까 그렇죠? 그거 제가 뭐 올려드릴 건지 그 이미지 파일은 제가 아까 보내놨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네네. 세나 앞 저희 단톡방에다가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국밥쌤이 자료를 이만큼 올려주신다고 이런 자료. 네, 이런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MMI 저희 10월 3일이랑 10월 이제 대체 휴일에 면접 특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지금 MMI 준비한 친구들은 벌써 MMI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모의 면접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혼자 준비를 하려고 한다 하는 학생들은 이런 면접 자료들 보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면접 관련해서 뭐뭐 자료 띄워주실지 벌써 떴어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자료 띄워주실지. 제가 저거를 네. 지금 띄워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만큼 많이 준비했다. 뭐 나의 노고를 알아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각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가면은 네. 저런 자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서울시 진로진학, 그냥 충남시 진로진학 이렇게 치면은 그 도의 그 진로진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이제 수시 정시 해가지고서 자료들을 되게 양질의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그 진로진학센터에 가가지고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매년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맞춰가지고서 작년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자료들 보시면은 요 MMI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맞춰가지고서 좀 약간 어떻게 좀 약간 그 교육청에서 분석을 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네. 이런 자료들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고1, 고2 학생들도 좀 네. 만약에 면접에 대해서 미리 우리 아이가 말을 좀 약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랑 학생분 자신인데 면접까지 봐야 하는 학교를 노린다면은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면접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은데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을 좀 약간 네.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면접이 진짜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실제 컨설팅을 해보면 각 학교에서 의대를 한 명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대치권 친구들은. 그러면 면접 가지고 당락이 의외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1등이고 무조건 내가 의대를 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2등 학생들이 붙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 정도로 면접이 정말 중요하니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딜레마 면접 같은 경우 당황하면 답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황당한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가치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치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친구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은 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선생님 아까 우리 미니에 관한 글이에요. 미니 너무 예쁘다고. 퇴근하고 싶어서 어쩌실까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전 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J 안님이셨어요. 네, 피오님. 피오님 오랜만에 오시지 않았어요? 피오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귀엽네요.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만 마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나와도 귀엽긴 한가 봐요. 아 진짜 너무 울어도 이쁘고 네. 그냥 진짜 저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딸 바보가 될 줄 몰랐는데 그냥 네. 딸 바보가 아니라 딸 바보 머저리 천치 그냥 네.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머저리와 함께하는 방송 지금 8시 3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똘똘이님 또 오셨어요. 맨날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똘똘이님 항상 오시네. 질문 뭐 있으시면 네 질문하셨네. 자
아기 얼마만인지 너무 귀여워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밑에 제가 정리하고선 네.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나 질문 언제 주시나 했는데 흑돌이님 반가워요. 네, 컨설팅 하실 때요. 컨설팅 쌤들은 학교 라인 잡는 순서 혹은 시작 전과 단계를 어떻게 잡고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컨설팅 전에 학부모님들도요, 그 순서로 라인을 잡아서 좀 준비를 하시고 만나러 가고 싶나 봐요. 이거는 뭐 저희 셋 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컨설팅 관련해서 혁기쌤이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국밥쌤이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말 너무 많이 해서 말 너무 해서 혁기쌤이 네네네네. 컨설팅은 혁기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우선 근데 어떻게 하고 가면 좋나요? 어떻게 잡으시나요? 얘기를 어, 해주시면 어머님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근데 학교 라인을 잡는 순서는 그렇게 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선 보통은 일단 상향을 먼저 잡긴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이 어떤 대학을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내용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일단 보통은- 상향을 잡는 게 포인트인 맞아요. 거죠? 상향을 네.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향을 잡음으로 인해서 네. 이 학생이 뭐 할만하다, 뭐 괜찮다라는 것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엔 안정을 잡아야죠 당연히 안정을 잡고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질문이 학교 라인 잡는 순서 시작 단계를 어떻게 잡고 진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하는지, 학교 배치하시는지가 궁금한가 봐요. 근데 뭘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까 밥 먹으면서 네. 팀장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다르죠. 방향이 네. 굉장히 달라요. 뭐 예를 네. 들어 어떤 분은 뭐 점수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등급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일단은 뭐 등급을 본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등급도 어떤 천차만별이잖아요. 등급을? 그렇죠. 네. 학교별로도 다르고 이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 등급도 등급이지만은 또 학교 내 등수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등수를 보긴 해요. 학교 내에 있는 등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 권역별로 등수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학종을 뭐 지원한다 하면은 그냥 그 뭐 교과 전형은 그냥 등급별로 가면 되지만은 네. 뭐 그냥 그 성적이 어떤지 그러니까 평균이랑 표준 네. 편차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3등급이지만 네. 진짜 문연 3등급인지 뭐 다른 3등급까지 네. 그렇게 해서 다 파악을 한 뒤에서 네. 이제 라인을 잡기 시작하죠. 저도 그거 궁금하긴 한데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입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평균이랑 뭐 표준 편차랑 그냥 3등급이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입학사정관 분들은 뭐 이제 어머님들 선택 과목 선택하시면서도 물리는 선택자가 적으니까 나는 3등급, 4등급 받기 싫어서 물리 안 해. 경제 나 3등급 받을까봐. 왜냐면 기영 모 고등학교는 경제를 20명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내가 등급을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선택을 안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감안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확실히 그때 이거는 앞서 저희가 이거 네. 해오면서 많이 네. 질문을 받았었던 네, 거예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대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 학생이 진짜 자신이 없다면은 네. 한 4등급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받을 어, 자신이 없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른 걸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등급을 많이 보신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수시 배치할 때는 이제 학교 내 등급과 등수. 등수까지 네, 네, 네. 보신다라는 답변이셨고 네. 그럼 우리 국밥쌤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아, 입을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학교 라인 잡는 순서, 네, 시작점, 네. 단계. 네, 어떻게 잡고 진행하나. 네. 컨설팅 전에 학부모님도 라인을 잡아서 쌤들을 만나가고 싶어서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일단 좀 약간 박수를 좀 약간 쳐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준비를 해서 오시려고 하는 근데 자세가 이런 분들 네. 거의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오죠. 그냥 오죠. 생기고 있어. 그냥 대학을 이제 보여주시는 네.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네.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네, 분들 거의 맞아요. 없으시죠. 이게 오히려 네. 진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컨설팅 하러 가기 전에 진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네. 저는 말씀을 네, 더 드리고 알아갈 게 싶어요. 많겠네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 1시간 내에 그냥 이제 그
막 흔한 좀 약간 내시 등급 어느 정도인데 이 애들 이 정도 가는데 그냥 네. 지금 뭐 과목에 있어서는 그냥 요러니까 아 근데 이제 좀 약간 학생부 좀 잠깐 좀 더 볼까요? 라고 하다가 조금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 듣고 끝나지 않고 네. 아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오셨네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요런 카드 한두 장까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 컨설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알아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요. 자, 이러고 가야지 용산에서 사기 용산이요? 지역비하 한 거 아니죠? 자, 잊어주세요. 주세요. 아이 똘똘이 진짜 짱이에요. 맨날 오셔가지고 진짜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시고 똘똘이님은 제가 네. 늘 감사드리는데 일단 대학 어디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가지고서 나 같이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성적을 성적이에요, 맞아. 네. 자기 성적을 입력해서 네. 교과 전형 라인 잡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교과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나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시작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현재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교과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잡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내가 이때까지 EBS나 메가스터디에 입력해놓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네. 했을 때 내가 지금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도 일단은 알아야 돼요. 네. 각각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약간 알아야 네. 되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해서 이제 아까 그 임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가 어느 학교군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학교 전년도 입시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봐야 되는 데다가 네. 그 컨설턴트마다도 입학사정관들마다도 약간 조금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좀 약간 분분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약간 봐야 될 것들은 내가 진로 관련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네. 그리고 진로 관련 과목들에 대해 가지고서 등급과 이건 아까 그 우리 요새 좀 약간 안 나오셔서 좀 약간 아쉽겠지만 우리 입시는 2쌤 네 2쌤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이제 네. 원점수가 이제 그 요런 표현도 자주 하시는데 박살나 있진 않는지 그래서 깨져 있지 않는지. 깨져 있지 않는지 깨져 있지 않는지. 저걸 제가 말실수를 네. 뭐요? 박살이 아니라 깨져 깨져 있지 있다라 않는지. 깨져랑 맞아요. 박살이랑 좀 다르죠? 계시지 않은 분의 이미지를 이렇게 매도하는 제가 나쁜 놈입니다. 표정이 일그러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과목과 그 네. 과목에 대한 등급 및 원점수 거기다가 이제 서류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 학생이 그 교과 라인에서 네. 좀 더 어떤 학과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높일 수 있고 대학 라인은 그냥 일반적인 좀 약간 물타기 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교과 라인과 정시 라인은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아이의 이 학생부를 읽어보면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가 얼마만큼 좀 약간 충실하게 준비했고 어떤 내용까지 준비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네. 우리 아이가 교과는 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정시는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학생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러한 거를 좀 준비해가지고서 어느 학과까지 맞춰놔서 그래서 이쪽 라인에 이러이러한 대학들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약간 상향하면 좋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그래서 학습 상황은 분명히 정시랑 내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애가 지금 선행도 어디까지 했는데 논술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게 딱 2학년 끝나고 고3 되기 전에 저는 컨설팅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갈 수 있는 좀 약간 전형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에 좀 약간 비중을 정할 수 있어요. 논술을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될지, 그래서 네. 다른 전형 요소 준비해야 될 게 있는지, 네. 그래서 시점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길래 그것까지 답변 드리면은 네.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서 딱 고2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는 상담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제 진짜 이 네. 시점 그 아까 고2 이제 끝날 때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감되는 게 사실 이것보다 더 늦게 오는 학부모님들 사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진짜 컨설팅을 받아볼 걸. 근데 시점이 좀 늦었어요. 1학기를 끝나고 일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조금은 고칠 여지가 거의 없죠. 그리고 더 일찍 온 분들은 사실 너무 일찍 오다 보니까 네.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니까 또 그것도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일회성 컨설팅은 요때쯤 오는 게 좋은데 이제 올라운드 프로그램도 이제 DNA 입시랩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친구들이 중학생부터 이걸 맞아요. 시작을 해요. 그- 나 왜 그 띄울 수 공부하는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학습에 동기가 없어요. 어떤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부터 시작을 사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면 컨설팅을 오실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생기부를 좀 읽어보시면서 좀 꼼꼼히 우리 애가 뭘 하고 싶은지 이쪽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학부모님들의 직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나 고려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게 아무래도 보고 자라고 들은 게 있다 보니 최근에 어떤 친구도 보니까 어머님이 회계사시니까 자기도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경영경제학과나 아니면은 이제 디테일하게는 아예 그냥 세무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전공이 이제 없다 하면은 전공부터 잡아주는 게 저는 좀 힘들거든요. 컨설팅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오시면 학교 잡고 이제 과 잡고 전공 잡고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와 좀 이야기를 사전에 하실 때 충분히 해보고 오세요. 아이들과 이야기가 단절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셔서 어머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아이가 같이 저는 컨설팅을 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컨설팅 현장에 왔을 때 아이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머님의 의견도 사실은 중요하나 결국은 학교를 다니는 건 학생이고 자기가 이 전공을 했을 때 실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수학이 약한 친구는 실제로 경영학과에 갔을 때 이제 기업 회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하게 되면 사실 그거를 이제 필수 전공인데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점에. 요즘 학점도 굉장히 잘 따야 되는 이유가 대기업 취업할 때 학점도 보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만에 하나 로스쿨을 가겠다. 학점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학점 관리도 잘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요즘에는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 3학년 때는 일회성 컨설팅,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일회성 컨설팅을 받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아예 난 뭘 할지 모르고 학습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정말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머님들이 드라마에서 보셨던 그런 그 스카이캐슬 이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드라마 때문에 알려진,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컨설팅이. 그래서 최대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누군가 옆에서 학습을 도와주고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하는 사람 옆에 하나가 있으면, 엄마 외에 하나가 있으면 확실히 싸우지 않고 네. 중간 역할을 행복한 해주시는 입시를 거죠.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답변 다 됐을까요? 네, 자람쌤이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비 고3들이 그러니까 학습과 입시와 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이후에, 네. 그러니까 고3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전용 요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세팅하기 위해 그 시점이 좀 좋다고 말씀드린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자람쌤이 말씀해주신 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를 채워야 되는데 학생부에 메이트가 없을 때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학습하기에도 좀 약간 힘들어하고 진로도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한 좀 약간 이 함께 동행하는 좀 약간 프로그램 컨설팅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문의를 하셔서 좀 약간 취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아시면서 또 말씀드리자면, 네. 그 컨설팅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학생은 고대가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 학생은 고대가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그 말을 들어버리게 되니까 네. 나 기분이 너무 좋아 하면서 공부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그거를 유지하고 아예 조금 높여야지 가능한 설정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애가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른 시간에 받는 이제 컨설트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조금은 이렇게 매정하게 그런 네.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애가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네, 네, 확실히 확실히. 그냥 다 떨어진다고 하세요? 되게 부정적으로 아니, 화량으로 보세요? 0.4점 아닌 못 올리면 답이 없어.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끝에 사족을 달아야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끝까지 유지를 시켜야 된다. 유지를 시켜야 안 그러면 된다.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착잡해졌습니다. 착잡하게 만들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진짜 실제로 고3 때 공부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아서 저도 걱정이 되네요. 저도 그거를 컨설팅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2학년 때 실제로 왔다가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보고 왔을 때 박살나 있는 경우들 저도 깨져 있는 보거든요. 깨져 있는 경우요. 네. 유행어였구나. 그 경우들 왕왕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컨설팅 받았지만 네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고 싶고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너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밴드 이름 어떻게 되나요? 해서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렸어요. 네, DNA 올려놨어요. 입시, 그러면 예. 저거 좌표도요. 네, 그래서 DNA 입시 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밴드 초대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클릭할 수 있나요? 네, 클릭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 진로진학센터 주소랑 이런 자료들도 아주 좋다고 박쌤이 이제 국밥쌤이 네. 밥쌤이 달아주셨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는 대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47분이라서요. 방송이 한 13분 정도 남았어요. 저희 진행을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쁜이 님이에요. 이분도 자주 들어오시는 분 아닌가요? 물생지, 화생지, 내신이 같은 친구끼리요. 같은 학교 의대 학종 같이 지원할 경우에 화생지 분리하나요? 아, 이거 선택 과목 관련해서 유불리 질문이네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 자주 답변하신 김쌤이 답변해 주실래요? 라임을 탔는데 나 뭔가? 근데 네. 이 경우는 화생지가 불리할까요? 근데 물생지?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점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화생지, 물생지가 다르더라도 사실 진짜 점수 차이가 크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화학이랑 물리 차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물리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네. 세특에서 의대 관련으로 좀 연관지어서 말씀해 줄 게 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조금 이거는 네.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좀 끼워 맞춰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화학이 더 만약에 물리가 더 네. 점수가 잘 나온다면 당연히 물리 선택을 네. 해야 되겠지만은 네, 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좀 화학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게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는 이제 그 차이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생부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잘 한다라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세특 부분도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의대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학 쪽으로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물리 잘하는 것도 의대에서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도 중요하고요. 저도 여기서 그냥 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네. 이게 만약에 그 1학년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 1학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약간 개톡을 하라고 하셔갖고 지금 좀 네. 상황을 볼 것 같아요. 네. 애가 지금 좀 선행이 좀 약간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학교가 지금 그러니까 물리 선택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맞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그 선택 과목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딱 이제 10월까지 좀 약간 해주거든요. 네.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학교가 의대를 좀 약간 보냈던 학교여가지고 좀 약간 학종을 좀 약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은 전 좀 약간 그 물리를 좀 약간 선택을 좀 약간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물리는 어떻게 보면 수학만큼이나 좀 약간 학업 역량을 좀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빈에서 네. 과감한 선택 이런 걸 노려볼 텐데 만약에 이 친구가 교과를 노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교과를 노리려고 하는데 물리가 선택 인원이 되게 좀 약간 적다 네. 라고 하면은 진짜 전 이게 되게 신중하게 고려를 전 인원수까지 물어봐가지고서 좀 약간 상담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만약 2학년인데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영향 없어요. 네,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만약 물생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지구과학이랑 막 의대랑 엮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지구과학에서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심층성 있는 주제도 좀 약간 탐구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점수를 최상위로 내가 그냥 1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같은 1등급인 아이들 내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지금 받는 걸로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부분 학생들 충분히 다 완벽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리 선택한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2학년이라고 하시면은 손해보는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되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그냥 내가 남는 그 1등급을 받는 이 원점수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을 더 쏟고 서류를 더 완벽하게 만들자 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를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똘똘이님이 역시 저희가 아, 계속 칭찬해드렸더니 아, 역시 저 좀 짱인데 네 짱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똘똘이님이 지금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똘똘이님 우리 편. 그리고 이제 뭐 꿀팁이긴 한데 뭐 이제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 아로리 페이지 들어가면은 합격생들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대 가고 싶은 분들 아니면 건축공학과 가고 싶은 분들은 눌러서 보면은 합격생들이 어떤 생기부를 썼는지 내용 같은 거를 좀 같이 서칭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료를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그러니까 선빵 맞은 느낌인데 왜요? 제가 지금 다음 답변 이제 안녕하세요 문과 고1 학생 생기부 관리 관련 컨설팅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컨설팅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희 지금 아로리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셋이서 같은 방에서 있으면서 계속 입시 얘기하다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건가? 결국에 뭐 하나요. 유니버스가 되는 거야. 결국에 결국 하나야. 하나야. 이렇게 국밥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 얘기하고 나 지금 방금 날 보길래 이 사람이 뭐야 이렇게 날 되는 거야? 보고선 날 뚫려보는 느낌을 근데 받았나? 저는 그거 아닌데 이런 느낌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눈빛을 그거 보면서 아닌데?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려는 거를 내가 가로챈 느낌이어가지고 그런가? 이러면서 진짜. 제 아로리 페이지 넘겨드릴게요. 살짝 하고 있었나? 얘기하고 한 있어봐요. 1% 정도 있어. 나도 입학사정관 여기에 띄워주는 동안 얘기하고 있어봐요. 네, 이거 진짜 좋은데 네. 이거. 네, 예. 답변 한번 좀 약간 네.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 받는 컨설팅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아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번쯤 같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수 있다는 거를 네. 같이 좀 약간 선택까지 해주면서 좀 약간 배우는 저희 프로그램이 타겟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생부 관리를 좀 약간 못하고 좀 약간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셔도 되는데 잠깐만 왜? 이거 막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우리 학원에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사실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만든 이유가 설계한 이유가 혼자서 할 수 맞아요. 있게끔 만들려고 한 아니, 거잖아요. 방금 건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수행평가 이거 꿀팁 이거랑 같이 좀 약간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요새는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비교과라고 하면은 세특 네. 외에 네. 막 자동봉진 해가지고 네. 창체를 좀 약간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 알려줘.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자동봉진 너무 이제 좀 약간 익숙하잖아요. 옛날 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기네요. 근데 요새는 창체 세특이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세특 내에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네. 이 학생의 진로라든지 네. 그 과목에 대해서 진로 연계한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심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부 세특 영역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세특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비교과라고 이제 일컬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과라고 안 불렀었지만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한다. 네. 그리고 잘 관리됐던 기준은 지금 자람쌤이 말씀해주신 아로리에 가면은 잘된 학생분들 서울대에 붙은 애들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아이께 나온 거를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주제가 참신한지 심층성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영역에 대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다 관리를 해줬는지 요 세 가지로 이제 요 학생부의 척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를 이제 한번 해보셔도 좋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를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 습관 하나를 꼭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습관이죠? 그게 활동 노트예요. 제가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진짜 많이 근데 강조했어요. 그거 어떻게 쓰지? 이 분필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음에 그냥 국밥쌤을 네, 여기다가 세워요 그냥 분필 쓰라고. 수행평가나 이제 활동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언제가 이제 데드라인인지를 일단 적어놔야 돼요. 근데 이 남학생들은 이제 언제예요? 전날 당일 하잖아요. 정말 당일날 하면 다행이죠. 여학생들도 전날 당일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이거 방송 중에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점수 충족을 못할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여학생들은 밤을 새가지고서 좀 그 자기 템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활동들 뭐 진로나 자율 활동들 뭐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거에 데드라인을 적어놓고 네. 이거를 자기가 이걸 마무리하는 날을 요 달력에다가 기입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이 활동노트 작성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우리 학교에 제일 좋은 학교라는 곳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전날 이제 자기가 그 수행평가나 활동을 마무리하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좀 더 관리가 잘 되게 우리가 DBP에 들어가서 논문도 찾아보고 뭐 보건학회에 가가지고서 의료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날 하면은 거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만족해요. 근데 걔한테 너 이거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네 이거 사실 더 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해요. 근데 이거 미리 딱 그거를 습관을 길러놓고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하면은 진짜 훨씬 좋은 학생부 진짜 이 실제 ROL에 나오는 학생부까지도 좀 약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사이트도 진짜 아낌없이 주는 좀 약간 국밥 쓰는 스타일로 오늘 이 학생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미리 이런데 자료만 찾아보면은 학생부가 되게 구성지고 자료도 되게 다양할 수 있는 제가 사이트 모아놓은 것도 오늘 끝나고 나서 그 밴드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완전 대방출이네요 그냥. 네, 저는 이제 비밀이 없어서 그냥 다 해서 습관 잡아가지고 다 같이 성공해야죠. 뭐 자료 한 명 뭐 독점해가지고서 막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건데요. 세나 보지 않고 밴드만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자료 뭐지 싶으실 거예요. 뭐야 이거? 세나도 보시고 밴드도 보시고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이제 올려드릴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미리 준비하고 네. 그리고 양질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들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잘 찾아가지고서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하네요. 네, 실제로 제가 또 관리했던 친구가 무슨 그때 이 방사능 파동 났을 때, 그러니까 수의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라돈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막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동물 구해가지고서 걔한테 라돈을 쏠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동물 학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심지어 이거를 보고서를 쓸 때 자료도 없어. 옛날에 선행 자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얘는 그거 계획만 하고 3달 동안 그냥 준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이 선행된 자료를 찾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요새는 정말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네. 어렵지 않아요. 미리 딱 진짜로 하기로 한 날까지 네. 완성을 하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 그때부터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들에서 거기 보면 이공계들한테 필요한 건 제가 이공계 사이트라고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네. 거기 가가지고 원하는 키워드들 딱 정리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서 담아낸 다음에 요게 ROL에 나오는 정도에 충족하는지 그래가지고서 아닌 경우에는 진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그 컨설팅이나 상담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학생 관리하는 법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엄청난 답변이었습니다. 풍처럼 보여줘. 딕션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일단 그냥 듣다 보면은 막 내가 거의 래퍼야. 이름이 알았어. 야야 조금 있으면은 그냥 네. 그거 보내요. 그 엠넷에 그거 있잖아. 그걸 보내 그냥 쇼미더문박. 쇼미더머니에 국밥으로 내보내. 입시 가지고 랩하는 사람으로. 아니면은 웃기니까 그냥 코빅에 내보내자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었대. 다음에 그 썰도 좀 풀어요. 고대에서 유명했던 썰.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어서 질문 받아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저희 질문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랩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커피조아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고1 학생 생기부 관리가 맞는 컨설팅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 받고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에 해드렸고, 폭풍처럼 답변해 주셨고, 말씀 주신 학습 동행 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어느 정도 들까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아래에다가 댓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텍스트 띄워드릴게요. 텍스트. 네, 저희 0234541150 수학용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 이분 뭐 혼자 따로 원맨 쇼를 시켜요. 그냥 진짜 웃기네. 불법이라 싶어요. 왜 갑자기 손가락 들지 하면은 이제 그거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나랑 따로 접선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네, 답변이 되셨을까 싶네요. 자, 이런 질문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똘똘이님 입시대 몰입캠프랑요 다원의 다도건 시스템 차이 문의드려도 될까요? 오늘 다도건 설명이 있었는데 아 맞다 오늘 다도건 설명이 있었군요. 새나학이랑 겹쳐가지고요 거기 버리고 여기 왔대요. 야 똘똘이님은 우리 학원 일정을 그냥 아시는데 그냥 뭐 하는 너무 거냐? 아시는데. 오늘 다도건 윈터스쿨 설명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선 뭐 다도건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우선 대상이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 자습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고 네. 뭐 총 두 층을 쓰는데 사실상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공부. 왜냐면은 학교같이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어서 시간표가 짜여 있거든요, 아예 네. 거기는. 그래서 좀 학생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아마 시설이 저희 여기 주변부에서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다른 곳에서 오는 학생들이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시설 네.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다도건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다. 나는 조금 공부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쓴다 하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들은 게 이제 PC방 없고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어. 맞아요. 조금 진짜. 조금 이제 한 블록 더 가야 되거든요. 일탈이 스타벅스에 일탈이 스타벅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지금도 다도건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거는 근데 좀 자세한 거는 전화를 맞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것 그래서 같아요. 한번 예,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몰입캠프의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합니다. 예, 저희 몰입캠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 몰캠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웃겨, 진짜. 이제 이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네. 아이가 좀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해서 이제 네. 같이 계획표를 짜가지고서 네, 아침부터 해가지고서 저녁까지 네. 같이 좀 약간 동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출결이랑 요 그냥 학습 분위기를 좀 약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 요거는 약간 이제 컨셉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거 네. 궁금하신 거는 좀 약간 전화 안내가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네. 궁금하시면은 요거는 여기 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있고 저희가 없다의 차이점으로 보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강현진님 수요일 사정이 있어서 늘 늦게 들어옵니다. 돌려서 처음부터 듣기가 불가능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들이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DNA 슈랩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이 채널에 바로 올라가니까요. 돌려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실시간은 아마 돌려보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 답변 제가 드렸고요. 아이돌맘님 또 오셨네요. 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똘똘이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네. 마감할게요. 추천서가 없어진 상황에서요. 담임선생님 횡특이요.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은 횡특일까요? 고1, 고2까지만 반영이라서 아이는 담임선생님께 마지막 어떤 어필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조금 구체화 시켜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세특 같은 경우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대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좋은 점을 조금 부풀려서 말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이 학생 진짜 통찰로 괜찮다 아니면 이 학생 뭐 교우 관계가 매우 좋다 라는 식의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이 학생이 진짜 통찰력이 괜찮은지 교우 관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 학생이 뭐 학교나 학급 내에서 임원 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도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어떤 임무를 맡았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적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교에서 좀 어떤 인재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셔서 인재상을 보시고 그 인재상에 맞는 성향의 아이인지를 확인을 좀 하시면서 행특을 좀 작성을 하시길 바래요. 보통 요즘에 문이과 통합 인재를 뽑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창의적인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이런 친구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되게 우리 아이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학생이다. 아까 우리 맨 처음 얘기했듯이 부비동염 Why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 찾아보고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 하나에도 다 뜯어보고 회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친구인지 정말 아니면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인지 리더십이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게 하나에 초점이 맞춰서 써지는 것도 괜찮고요. 다 써줄 수 있으면 사실 괜찮죠. 네. 국밥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1학년, 2학년 끝나고 나가지고서 네. 선생님 상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부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서 네. 진로 자율 동아리 그리고 세트 각 영역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서 네. 4가지. 왜 했네? 뭐 했네? 네. 내 역할은 뭐였네? 네. 느낀 점 및 그리고 추가 활동은 뭐였네? 네. 이제 요거 정리해가지고서 각 과목들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꼭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행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포인트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우리 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제 요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서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조금 약간 저는 여기 좀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학생부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좀 약간 친하고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랑 의사소통이 좀 잘 되면은 친담파인 친구들. 네, 친남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세특 같은데 좀 약간 기재하려고 했는데 좀 글자 수도 좀 약간 없었고 그런 것들 선생님께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거 호기심이 맞아요. 생겨서 조금 약간 혼자서 이제 그냥 열심히 좀 약간 탐구했어요라고 하면은 그 행특에 좀 약간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 프로파일 준비할 때 꼭 그 자기가 혹시나 학생부에 좀 약간 넣지 못했던 거 하면은 그 행특에 적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거 말하려고 했었어요. 발표 꿀팁이네. 왜냐면 이것도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재량이거든요. 네. 교사의 재량으로서 뭐 예를 들어 뭐 과제나 발표 활동했던 것들이 좀 누수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행특에 들어가면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학교에서 인재를 뽑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아마 고입 준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기 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우리 학교를 얼마나 빛내고 발전적인 이런 잠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생기부를 사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서 딱 채워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빛내줄 인재를 뽑는 거다를 알아두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오신 분들 또 그냥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꿀팁 하나만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돈 안 벌고 싶으신가 봐. 그냥 여기서 다 하시고 가려는 거지. 꼬박꼬박 하면은 국밥생 거지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지금 좀 더 지금 우리 차를 좀 타봤는데 조금 흔들려요. 그럼 애기 태우려면 돈 많이 네, 벌어야 되겠네. 그래서 해봐요 계속. 지금 GV나 지금 뽑아야 돼서 GV 팔고. 네. 어쨌든 요거 학생부 요거 관리할 때 좀 약간 팁인데. 네. 그러니까 다 이제 학생부 자기 컨셉에 맞춰서 발표도 잘 하고 정말 관리를 잘 할 텐데. 약간 다소 좀 약간 내성적에서 발표도 조금 약간 좀 싫어하고 그리고 막 그런 학생들인데 좀 맞아요. 약간 학업 역량도 좀 약간 있고 MBTI의 I인 친구들이야.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좀 약간 보고서 기회도 선생님한테 여쭙기 좀 약간 그러고 했을 때 반에서 맡기 되게 좋은 직책이 그 반의 앞에 그 게시판이나 뒤에 이렇게 게시판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꾸미는 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뒤에는 그때부터 아이 자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추천 책 해가지고서 책해서 그냥 책에 대한 내용 막 정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달에 뭐 과학 토막상식 그리고 과학에서 꼭 알아야 될 이론들 해가지고 그런 거 정리한 다음에 그거 정리해가지고서 선생님께 학기말에 내면 그거 행특에 적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조금 약간 쓸 거 없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그냥 학기 초에 좀 그런 역할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네요. 끊임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발전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꿀팁이었고요. 국밥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야망도 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요 오늘 준비된 시간 10분 정도 오버했는데 지난번보다 그래도 조금 짧아졌어요. 아니 맨날 이분들이 다음 주가 없는 것처럼 방송을 하셔가지고 저희 다음 주 수요일 8시에도 방송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돌아오니까요.